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인지 2차 조정기에 진입한 것인지 전문가 분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내년엔 집값이 또 어떻게 되려나 관심 많으시겠습니다. 자, 집값 움직임과 내년 전망까지 부동산 시장 함께 짚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 공시가격 얘기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했는데 네. 뭐 금년보다 소폭 네. 올랐다고요? 네. 제가 이제 머니쇼 지금 이 하우머니 할 때 네. 작년에 똑같은 이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질문도 똑같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리는 답변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질문 안 했네요. 아, 네. 네. 그 작년에 보면은 지금 보유세 기준이 거의 비슷했고요. 땅은 한 1.1%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0.57% 정도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한 2020년 정도 수준으로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한 53.6% 정도 돼서 예년 대비했을 때도 한 11.3% 정도 내려갔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65.5%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다 보니까 가격이 작년 수준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뭐 올해하고 작년에 뭐 가격의 변화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2, 3년 전 대비했을 때보다는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은 조금 그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가장 비싼 그 땅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이 부지가 21년째 가장 비싼 땅이니까 작년의 답이 아니라 21년째 같은 답을 주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희 회장의 그 한남동 집 이곳이 지금 9년째 단독주택은 그 공시가격 1위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다 용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 3월 정도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그 공시가격도 나오는데 그것도 올해 그래도 가격이 일정하게 좀 회복이 돼서 내년은 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 한 해 아파트 값을 보게 되면 이제 대단지일수록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소규모보다 대단지가 인기가 좋죠. 그렇죠. 지금 단지가 크게 된다라면은 뭐 브랜드적인 부분도 사실 일군 관련된 건설사도 시공비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브랜드를 달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폭도 크고 하락할 때는 하락폭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된 이런 금액들을 보면 300세대 미만하고 지금 15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곳들 보더라도 이게 5년간 그 대단지 아파트는 한 2.6억 정도 오를 때 소규모 단지는 한 1.8억 정도 1억 8천 정도 오른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1,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 정도 되는데 평균 770만 원 정도 오를 때 1,000만 원에서 1,000에서 1,499가구 정도 되는 단지는 3.3제곱미터당 636만 원, 그리고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55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낮은 그런 상승액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이라고 보면 되는데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또 비싼 가격에 상승액이 저렇게 나오니까 또 상승률하고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가격적으로만 본다라면은 면적이 클수록 가격은 올라갔다. 왜냐하면은 뭐 부지가 좀 넓고 커뮤니티를 잘 갖춰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경이랑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 유리한 환경이 있는데 내년에 이 입주 앞둔 단지 1,500가구 정도 이상 되는 입주 단지가 전체 한 2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이런 입주하는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좀 입주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쪽도 뭐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2번 가까이 뭐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송 대표께서 부동산 짚어주시고 월요일 날 경매 쪽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데 이게 뭐 매주 할 얘기가 달라질 만한 시장인가 싶긴 한데 또 달라져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
또 이렇게 좌우지간 요즘 뭐 이사차 돌아다니는 걸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거래 확 줄었고 네. 아파트 서울만 해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네.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한번 네,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뭐 이사차 말씀하시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네. 됐고요. 그 거래를 바탕으로 지금 가격 같은 경우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0.0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올해 첫 하락입니다. 이유를 보면은 올 상반기에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고점을 대비했을 때 한 80에서 한 90%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국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사실 이 가격이라는 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가격 또 회복세가 빠르다라는 거는 수요자가 쫓아가고 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심리 같은 경우도 위축이 되고 거기에다가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계속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0.2% 정도 빠진 건데 이게 1월 이후로 첫 하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지방 같은 경우도 뭐 각각 0.26%는 상승했지만 뭐 지방도 0.12%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신호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게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장의 흐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뭐 일정하게 변화가 있고 나면은 사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약세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상당 부분 관망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집값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긴 합니다만 보니까 임대 시장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도 신고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 시장의 흐름과 좀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강남의 개포동이나 뭐 송파, 뭐 상계 이런 곳들이 표본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곳인데 가격들을 보더라도 지금 뭐 20억이 18억이 되고 상계동 같은 경우는 5억이 4억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매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관망할 수 없잖아요. 임대 시장에 머무르면서 네. 관망을 하다 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용산,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초고가 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나인원 한남이라는 곳이 206제곱미터는 보증금 30억에 월세 1,6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월세 1,000만 원 정도 이상 거래되는 곳이 뭐 이번 달에만 한 4건 정도가 거래될 정도로 지금 뭐 매매 시장이 위축돼서 전월세 시장도 가고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느니 뭐 보증금을 좀 많이 두고 그다음에 월세를 좀 지출을 하면서 이런 고액 자산가들도 높은 가격의 그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비싼 월세를 내고도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30억에 월세 1,600만 원 저런 데 사시는 분이나 저런 쪽에 세 놓는 분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그분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괜찮으신 분들이고 네. 우리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뭐 별로 관심 없는 지역이고 네. 우리 송 대표께서는 관심 있으실 수가 있겠다. 관심은 있는데 쳐다는 못 보죠. 네. 쳐다는 못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심리적으로나 네.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그러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겁니까? 네, 인식 강하죠.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규모가 좀 적은 이런 곳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뭐 1인 가구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1인 가구가 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한 36% 정도 차지할 정도로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주택들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아까 높은 가격들 얘기했는데 이 원룸 같은 경우도
이 뭐 한남동에 1,000만 원 이런 얘기들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예. 서울의 방 하나 원룸 아파트가 지금 3.3제곱미터 한 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을 넘어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 2인 뭐 가구 자산가들 같은 경우도 소형 아파트들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 트리마제라는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10평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의 아파트인데 지금 4월에 16억 9천, 약 한 17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또 지금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 지금 천만 시대가 돌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난해 한 750만 명 정도 돌파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양 업계라든지 뭐 건설 업계 이런 사람들이 1인, 2인 가구 타겟으로 한 그런 물건들을 상품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이렇게 소형 면적들이 늘어나고 1인 가족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하게 저를 볼지 모르겠지만 자꾸 1, 2인 가구 상품을 오히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1, 2인 가구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자꾸 이제 2, 3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 네. 그 규모의 주택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다음 적정 수준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결혼도 하고 뭐 한 2인, 3인들이 살 수 있는 글쎄, 공간이 되는데 글쎄. 자꾸 1인 가구가 는다고 해서 1인, 2인 가구를 자꾸 만들어주고 뭐 10평짜리 집을 자꾸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뭐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뭐 결혼해서 살 만한 집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 집이 편하다 생각하면서 자꾸 결혼을 또 미루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1인 가구에 맞춰서 너무 집을 만드는 것도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는 것들이 1인 가구에 자꾸 맞춰서 공급을 하는데 그런 방향들이 오히려 1인 가구를 늘리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봅니다. 듣기에는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방향이. 예. 네. 청약 시장도 좀 여쭤볼게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제 1순위에서 완판되면서 신기록을 세우던 이 청약 시장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완판 얘기하는데 지금 청약되고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허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막상 완판은 되는데 네. 결국 도장을 안 찍는 거죠. 계약을 포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약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묻지마 청약들도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계약되는 부분들이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첨되고 나니까 막상 당첨됐는데 될 줄 몰랐다 생각하고 당첨이 되고 나니까 자금에 대한 그 부담 같은 것도 그때부터 걱정이죠. 네,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무순위 청약들도 막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청약 수요만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문제점들 때문에 악성 미분양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강남권보다도 비싸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뭐 무순위 청약으로 완판은 했지만 9.7% 정도가 미계약분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규제는 해제가 되고 청약 수요는 키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좀 뭐 허수 그 청약 경쟁률도 많고 막상 그리고 자금 여력이 안 되는데 청약에 뛰어들었던 그런 분들도 많아서 앞으로 이런 뭐 미계약분 같은 경우는 2024년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도장 찍기 전에는 네. 마감을 장담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현장의 분위기구나.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분양 쪽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는데 어느 정도길래요? 지금 뭐 청약 경쟁률이 0%대 사업장, 그러니까 청약을 아예 청약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도전 자체를 뭐 안 하고 1대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그 사업장 비중이 31% 정도가 그래요? 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순인의 청약 경쟁률 예. 0%대 그 사업장 순인의 아까는 뭐 청약 경쟁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67개 정도가 그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총 사업장 중에 21개 정도가 만약에 215개가 된다면 0%대 사업장이 67개 정도 되는데 0%대 사업장 비중 자체가 31%면 3개 중에 하나는 지금 0%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뭐 경기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가 0%가 굉장히 다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고금리랑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 높아지면은 지금 수요자들은 가격에 예민한 그런 시장인데 예. 아까도 당첨되고 나서도 포기하는 글쎄, 상황인데 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당첨을 떠나가지고 아주 뭐 신청도 못하는 그런 아하. 상황까지도 연출될 정도로 분양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올해 청약 시장이 좀 뜨거웠던 거는 내년에 공급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됐던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도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뭐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네. 속도를 내겠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후보지 최대한 30곳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많은 곳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여러 뭐 저층 주택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도 적극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런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가 한 11,000가구 정도 입주를 하거든요. 올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도 지정하고 자꾸 후보지를 만들어놔야지 미래의 공급을 위해서 뭐 인허가라든지 착공 들어가기 네. 전에 앞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런 뭐 후보지들을 상시적으로 좀 발굴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일단 가시적으로 하나 드러난 게 네. 고척동 253번지. 네, 고척동에 있는 뭐 이곳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가장 뭐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아닌데 그래도 변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로구 일대가 사실상 뭐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곳 그 고척동 253번지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학교들로 구성들을 하면서 아까 1,500세대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1,450세대 아파트로 변모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7층 정도 되는 것이 이종으로 좀 완화를 해서 29층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는 뭐 신구로선도 개통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이라든지 뭐 초중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그 질 개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에 그 구로구에 있는 뭐 열악한 뭐 주거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